혹시 요즘 들어서 세상이 참 빠르게 그러면서도 아주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어제까지는 너무나 당연했던 경제 뉴스나 상식들이 오늘은 어딘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분명 통했던 성공 공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주 단단하다고 믿고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지금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세상의 돈과 사람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한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저 멀리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의 땅으로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부다비의 이야기입니다. 아부다비. 가젤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유래처럼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도시는 본래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곳의 삶은 드넓은 페르시아만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건져 올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막과 에메랄드빛의 푸른 바다가 세상의 전부였던 곳. 그것이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아부다비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고요하던 사막의 운명은요,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검은 황금, 바로 석유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960년 쉐이크 자이드라는 아주 비전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돈은 잠들어 있던 땅을 깨우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엄청난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석유에서 나온 그 모든 수입은 낡은 도시 전체를 현대화하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아부다비는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 샤르자 같은 6개의 이웃 호국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즉 UAE라는 하나의 연방 국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중심인 수도가 되죠. 바로 이때부터 아부다비가 가진 막대한 석유 자본은 단순히 한 도시의 자산을 넘어서 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전략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결국 또 그 석유 부자 나라 이야기구나 하고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아부다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부다비는 석유를 판 돈으로 영원히 부유할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환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돈을 씨앗, 그러니까 종잣돈으로 삼아서 언젠가 석유가 고갈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그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딱 지목한 분야가 바로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산업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도 IT 산업 한번 키워볼까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돈이 흐르는 길, 그 길 자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아주 대담하고 거대한 선언이었죠. 이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전초기지가 바로 ADGM,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입니다. 이곳은 그냥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그런 금융지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본과 뛰어난 인재,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 어떤 장벽도 없이 흘러들어와서 서로 자유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같은 곳입니다. 마치 과거의 길 잃은 부족을 시원한 샘물로 이끌었던 그 가젤처럼 21세기의 새로운 자원인 혁신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든 셈이죠.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DGM은 단순히 멋진 사무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골든 비자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득세 그리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세금 좀 깎아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나 뉴욕, 런던을 향해서 너희가 만든 판은 이제 낡았다. 우리가 새로운 판을 깔 테니 진짜 선수들은 이리로 모여라 하고 던지는 아주 대담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미래산업의 규칙 자체를 이곳 아부다비에서 새로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런 파격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움직임에 세계 금융계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라는 행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그리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말 그대로 전통금융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굳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 사막의 도시까지 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아부다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 금융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의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지배해온 정장 차림의 전통 금융 거물들과 자유분방한 후드티 차림의 젊은 블록체인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 금융의 모습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벌입니다. 과거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계했던 두 세계가 이곳 아부다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변화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 및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들 역시 이 새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아주 발빠르게 이 사막의 새로운 오아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금융그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가 한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심해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은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잖아요. 하지만 아부다비는 정치적으로 아주 명확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피난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의 대표 주자는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해시드입니다. 이들은 왜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낯선 중동의 웹3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국가의 미래로 보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벤처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주는 이 확실성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비자나 세금 혜택 같은 당근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기엔 뭔가 좀 부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와 혁신가들을 이 뜨거운 사막의 도시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속도와 방향성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규제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스타트업처럼 움직여요.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자원을 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의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말 보기 드문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천천히 한 걸음씩 짚어볼까요? 이 4단계는 그냥 정책 4개를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국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CBDC를 깔아줍니다. 길이 열렸죠? 그럼 두 번째, 그 길 위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기존의 대형 은행들한테 자, 이제 너희도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어 하고 라이선스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사람들이 그 위에서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ADGM 안에서 실제 사용처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치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공식적인 화폐 수단으로 인정해줍니다. 이건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인 셈이죠. 실패할 수 없는 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아부다비는 이제 비트코인 오아시스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대규모 암호화폐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단순히 최신 정보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구상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국경 없는 미래의 금융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혁신의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부다비의 거대한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아부다비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해외에 투자하는, 말하자면 자본의 원천, 즉 돈이 밖으로 나가는 곳이었다면, 지금의 아부다비는 전 세계의 돈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한데 모여드는 자본의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석유 자원에 의존하던 낡은 모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재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나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전은 핀테크라는 한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은 막대한 자본을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바이오테크,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산업들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서 돈이 흐리는 방식, 그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정말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부다비는 지금 간절하게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재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과 아부다비의 자본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에겐 전례 없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석유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아부다비의 시간은 정말이지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돈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쯤 서 있게 될까요?